안녕하세요. 2023년도 변호사 시험 18번 문제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또 여러분께 인사드리네요. 저는 또 한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촬영하는 장소에 와 있고요. 이제 벌써 연말이 됐네요. 제가 5월달 올해만 한 5월부터 제가 이 촬영을 좀 시작을 했는데 벌써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동영상도 꽤나 많이 업로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직 구독자 수는 50명도 채 되지 않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제가 많이 부족한 탓일 거고요. 또 그만큼 제가 또 공을 많이 못 들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이렇게 호흡하는 과정에서 저는 나름대로 좀 성장할 수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강의를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아마 형사소송법도 좀 강의를 할 것이고 일단은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일일 일제 방식으로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만 저에게 좀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아마 기본 강의도 좀 시작을 하고 또 기본 강의가 좀 무리가 있다면 중요한 어떤 쟁점에 대한 테마 강의 이런 것들은 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해에 참 많은 기대와 또 꿈들을 가지셨을 거고 또 수험생들은 올해 수험생 여러분들은 올해 아마 또 합격해서 또 이 노량진이나 신림동이라는 공간에서 이제 또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셨을 텐데 그 꿈을 이루신 분도 계실 거고요. 아마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은 새로 시작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그 꿈을 이루지 못하신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여러분들께 찾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수험 생활에 상당히 참 고생도 많이 했고 그랬었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 결국 합격하면 아름다운 추억으로 다 기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찾아가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기이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은 너무나 지옥 같은 곳이지만 합격해서 다시 왔을 때는 굉장히 좀 마음이 여유롭고 또 내 추억이 있는 그런 공간으로 애정 어린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공간을. 하지만 불합격을 했을 때는 다시는 가기 싫은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불합격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저희 때도 오히려 사법시험에 낙방했던 친구들이 나중에 오히려 더 잘된 케이스도 많아요. 또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생겼고 그래서 합격을 해서 지금 저보다 훨씬 많은 연봉을 받고 또 훨씬 더 잘 나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인생은 꼭 다른 길이 또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우울해하지 마시고 즐겁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는 거 그게 아마 여러분들에게 가장 뜻깊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문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문제 보시면 오늘은 책임과 관련된 문제예요. 책임과 관련된 문제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많이 나왔던 판례를 출제한 것 같아요. 요즘 변호사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것 같진 않아요. 예전에 사법시험 정도의 난이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좀 통합 사례형 문제들이 많이 출제된다. 특히 형소법과 연관된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주의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한번 문제 풀어보시면 먼저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보고 있네요.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죠. 그렇죠? 단순히 어떤 성격적 결함이 있다고 해가지고 얘는 충동을 억제할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가 범죄 행위하는 것은 용인해야 돼. 얘한테 어떻게 책임을 묻니? 성격적 결함이 있는데. 자, 성격적 결함이 있다고 해가지고 책임을 못 물으면 성격 파탄자들은 다 범죄 행위에서 면탈되는 효과가 있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네, 따라서 이 성격적 결함이 어떨 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 충동 조절 장애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 장애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데 어떤 특단의 사정이 있으면 이 성격적 결함이 거의 정신병에 버금갈 정도의 성격적 결함이라면 책임 조각을 할 수 있다. 아시겠죠? 책임 감경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1번.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했어요.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셨는데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내가 나중에 분명히 이거 내가 술 마시고 운전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을 텐데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술을 마셨어요. 그래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런 경우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을 감경할 수 없다. 즉 고의 플러스 과실의 형태겠죠. 원자행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 고의 플러스 과실의 어떤 유형 이런 유형으로 보여요. 이런 유형으로 보이고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죠? 과실에 의한 원자행을 판례는 인정하고 있어요. 원자행이 인정된다는 건 뭐죠?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가 인정된다는 건 뭐죠? 심신미약일지라 하더라도 형 감경 안 해주겠다는 거죠. 아니 음주운전 그러니까 술 마시면서 내가 뭐 음주운전 하다가 내가 사람 좀 치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설마 그러겠어? 하고 술 먹는 사람을 얘가 나중에 술 먹어서 심신미약 상태가 해가지고 전부 다 형을 면제해주거나 처벌을 안 하면 그거 나라가 맞습니까? 대한민국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당연히 이거는 감경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맞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책임 조각사유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책임이 조각되는데 내 행위가 과거에 한때 처벌이 안 됐었어요. 아, 그러면 판례에 의해서 판례가 예전에 내가 A라는 행위를 했을 때 판례는 처벌 안 했어. 아, 그러니까 나는 처벌 안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번 행위를 할 때. 그러면서 이 행위를 그냥 했어요. 이런 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 판례만 믿고 내 행위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를 의존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거 판례에서 처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행 법령에 의해서 처벌된다면 이거는 정당한 이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과거에 어떤 그런 판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 네 번째, 직장의 상사가 범법 행위를 하는데 가담한 부하가 그 상사와 직무상 지휘 복종 관계에 있는 경우 그 부하에게는 상사의 범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 가능성이 없다? 틀렸죠. 이거는 항상 언제를 생각해요? 1987년도 생각하세요. 1987년도 대한민국이 민주화 운동으로 불타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서빙고 분실 중앙정보부 분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구 고문했죠. 아주 민주투사들을 마구 고문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나는 위에 분이 시켜가지고 이 사람한테 정기 고문했어요. 내가 이 사람 위에 분이 시켜서 정기 고문했으니까 나는 책임을 면해 주셔야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지 말았어야죠. 상사가 그런 지시를 했더라도 본인이 그거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냥 나 이 직장 때려치겠어 하고 나갔어야 되는 거죠. 상사가 시킨다고 상사가 시키는 거고 나는 이건 도저히 나로 하여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공포가 있게 되면 나는 이 사람을 전기 고문해도 무방할 거야. 책임이 없을 거야. 그래서 처벌 안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들. 다만 상사가 예를 들어서 이 직장 부하한테 목에 식칼을 들이대고 너 얘 지금 전기 고문 안 하면 너 죽여버릴 거라고 직접적인 위해를 가했다면 이건 또 다른 국면이죠. 이건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이 조각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단순히 지휘 복종 관계가 있다고 해가지고 부하가 범법 행위를 했는데 상사가 시켜서 면제해준다? 형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따라서 기대 가능성이 없다? 기대 가능성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범법 행위를 가담하지 않은 기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게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4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5번. 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마지막 5번입니다. 너무 중요한 판례죠. 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강도상해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갑이 위 강도상해의 공범으로 기소된 의뢰 형사 사건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한테는 더 이상 어떤 증언 거부권이라는 게 존재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미 범행이 확정됐단 말이에요. 따라서 공범으로 기소된 의뢰 형사 사건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했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팩트로 확정된 거예요. 얘는
범행 사실이 따라서 의뢰 형사 사건의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한다. 또다시 위증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죠. 마지막에 행위 당시 구체적인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을 두고 이 평균의 관점에서 볼 때 가백의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 가능성이 있다. 많은 얘기죠.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는 거예요. 평균인 관점에서. 유죄 판결이 이미 받았잖아요. 유죄 판결을 안 받은 사람이라면 내 죄를 끝까지 숨겨야 되겠죠. 끝까지 숨기고 다투고 방어해서 무죄 판결 받아야 되겠죠. 이미 유죄 판결 받았는데 내가 유죄 판결 받는 나 범죄 저지른 적 없어요. 없어요. 자기 공범 사건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는 위증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법에서 기대 가능성이 없다라고 안 봐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충분히 범법 행위를 할 기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5번은 맞는 질문이고. 해설 한번 쭉 보시면 뭐 크게 볼 거 없을 거예요. 제가 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번, 2번 쭉쭉 넘어가시고 3번. 그래도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어지간하면 판결 요지를 다 실어놨거든요. 자, 요거 지휘 복종 관계에 있다는 이유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참 표현을 어렵게 해요, 우리나라 판례는.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기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죠? 그다음 5번. 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평균인 관점에서 기대 가능성 유무를 판단해야 된다. 이런 거. 피고인에게는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증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늘 18번 책임과 관련된 문제고 결국 다 판례 문제였네요. 그죠? 판례를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